엄미 노인 종합 복지관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8시 넘었으니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녹화가 통 안 돼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금요 독서 토론 시작합니다. 공 원장님이 토론에 올려주시고 유 대표님도 거기 또 공유를 해주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공 원장님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그 옥하는 목사님 지었던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목사님이 추천해서 전 교인이 읽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1, 2월 달, 3월 달 세 번째 책인데 뭐 몇 명이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서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걸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보니까 91년도에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시 이제 펴면서 참 옛날 생각나고 그때가 바로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두 사람이서 이제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권씩 아니면 성경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30년 넘은 시간에 다시 이 책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좋은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요. 내용은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책 속에서 나오는 내용 15가지 챕터별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정리는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와닿았던 내용은 뭐냐면 고난의 수수께끼는 고난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했고요. 이것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저한테 제일 크게 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고난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믿음 아니면 불신앙적인 거냐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고난을 주시거나 내가 고난을 택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이야기를 좀 했더니 어떤 분들이 공 원장 또 힘든 일이 있어서 또 이 책을 다시 읽었구나 뭐 이렇게 또 걱정을 막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도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오래된 책이었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네,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읽은 거는 지난 주말에 출판기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책은 요 책이에요. 유물의 속삭임이라고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윤구경 대표님 패친이신지 모르겠는데 유명종 대표님 CD매스 동맹 그쪽에 계시는 데넷나우라는 회사 거기 이제 대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연대 사학 전공하시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하고 텔아비브
그쪽에서 고고학 전공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지금 저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출판사에는. 그래가지고, 아니죠. 출판사는 저기 구스펠 디자인이라는 데서 했는데, 교보문고나 이런 데는 지금 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갖고 저기 보려고 그랬는데, 이 종이책이 저는 좀 서툴러가지고, 보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또 새 책이니까, 넘기면 요 사이사이마다 이게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밀리아 서재에 찾는데 없어서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저기 좀 왔는데 다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나 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책 라이브 방송을 그동안 쭉 하셨어요. 이 책을 가지고. 그래서 윤구경 대표님 그쪽에 다 남아있나 싶어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봤더니 맨 처음 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닫으셨는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번 일주일에 하나씩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으로 여기 박물관 하나씩 해서 전부 다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화면 공유를 끄는 게 나을라. 그냥 제 거에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부 그쪽 나라들의 그 박물관들을 하나씩 전부 해가지고 마치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책은 나중에 이쪽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시대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전체 연대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저기를 하는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나가면서 이제 그 박물관별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셔가지고 책이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성경이나 이쪽에 언급되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하고 싹 연결이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책 내용이. 그리고 실제 중간중간에 전부 현재 있는 거기 있는 유물들, 그쪽 내용들을 전부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달라고 되게 이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눈은 호강이 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분이 직접 이렇게 관여된 내용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따로 이렇게 방송에서 들을 때하고 조금 이렇게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매주 이제 화요일 날 DX 코칭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따로 페이지라도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영상도 남아 있으면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한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 읽으면 성지순례 가는 그런 느낌도 받겠는데요. 딱 성지순례 느낌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언급된 나라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 요거랑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어떤 부분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 박물관에 있는 요 유물 설명되는 요 내용하고 성경하고 약간 대치되는, 그러니까 이 아구가 안 맞는 이런 부분도 보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전부 다 솔직하게 그렇게 싹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림책을 가져왔어요. 그러셨더라고요. 책 이름이 인생은 지금 Now or Never라는데
이거 쓰신 분이 다비드 칼리라고 폴란서 사람이 쓰고 세실리아 페리라고 이탈리아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세계적인 작가라고 하면서 어른을 위한 그림책, 매일 무언가를 유의하며 사는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이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인이 안고 있는 모습, 신랑이 안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드디어 은퇴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일만 하느라 모든 걸 미뤄온 남자와 어떤 종류의 모험도 추구하지 않는 여자. 그래서 어긋나기만 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을런지 그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면은 이제 여행도 갈 수 있어. 어디로든 떠날까? 지금 봄에 가자.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같이 외국어나 배울까? 뭐하러 언어 감각도 없으면서 또 반대하는 거죠. 아니면 악기도 좋겠다. 나 음악에 소질이 없는 거 알면서 이렇게 또 이 반응이 신통하죠. 호수에 밤낚시 가자 옛날처럼. 아이고 그때야 당신은 누머치짐이 없었고 나도 허리가 말짱했잖아. 내가 좀 도와줄까? 빨리 끝내고 우리 같이. 나도 혼자 할 테니 나도 요리를 배워볼까? 나 지금 부엌 써야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또 있는데 저기 이제 지웠습니다. 또 저작권 가지고 뭐라 할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풀밭에 누워서 구름이나 볼까? 내일, 오늘은 청소마저 내일로 또 미룹니다. 왜 자꾸 내일이래? 인생은 잠깐 또 누가 들어오시는가? 예. 왜 자꾸 내일이래? 인생은 오늘이야. 다 놔두고 가자. 어디로? 몰라. 그냥 숨이 찰 때까지 달려서 강물에 뛰어들자. 그리고 소리칠 거야. 당신을 사랑한다고. 대체 왜? 일일이 이유가 필요해? 그러다 시간이 다 가버린다고. 나랑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이미 여기 있는 걸? 인생은 쌓인 설거지가 아니야.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 가자. 알겠어. 그런데 지금 말고 내일. 아니야. 오늘이야. 인생은 지금이라니까.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볼로냐 나가치상 수상이 빛나는 세계적 작가인 다비드 칼라의 위트 있는 글과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세실리아 페리의 따뜻한 그림으로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나는 기다림이다라는 동화책으로 이 유명해진 그런 작가들입니다. 글 인생을 오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일만 하느라 모든 걸 미뤄왔던 남자와 어떤 모험도 추구하지 않으려는 여자, 어긋나기만 한 두 사람이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매일 무언가를 유의하며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누구나 마음속에 버킷리스트를 품고 있을 테지만 지금 당장 실천하는 일은 언제나 요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비드 칼리는 은퇴한 남자의 목소리를 빌려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내려놓죠. 버킷리스트에 빠질 수 없는 여행이라든지 외국어 공부라든지 악기 배우기, 요리 배우기, 낭만적인 밤낚시, 종일 풀밭에 누워서 하늘 보기,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제안을 하죠. 그렇지만 여자는 시큰둥하죠. 뭐하러? 대체 왜? 지금은 말고. 그러니까 인생은 쌓인 설거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피력하죠. 그러다 시간 다 가버린다고. 나랑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싶지 않아?
그의 간절한 요청은 내 인생은 이미 여기 있다 하는 여자를 움직일 수 있을런지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본다면 이 세실리아 펠리의 그림처럼 이 방향이 맞을런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 대표님이나 공 원장님은 이 아직 현역이시니까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르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기남 대표님. 제 목소리 들리나요, 선생님? 네,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 저는 오히려 하루하루를 보면 지금 나타나는 그 대화가 아내가 저기를 하고 남편이 이렇게 네. 계속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남자가 그래온 거, 남자가 그렇게 해온 게 지금 아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하고 네.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계속 일하고 있고 은퇴한 다음에 당신과 이렇게 하겠어 하면서 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마 아내가 계속 해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그거의 상황에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는 사실 책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역할이 바뀌었다는 말씀이네요. 역할이 바뀌었다기보다 이제 평생 하다가 오히려 아내가 지친 거 아닌가.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생각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이제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들렸습니다. 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네. 지금 뭐 결국은 이제까지 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어디를 가자 해도 뭐 이렇게 바쁜데 아니 이런 만남이 있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러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똑같이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또 이제 지금은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지만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중간중간이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내서 뭐 어디를 간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여행이다 그러면 그래도 한 번도 못 하다가 은퇴하고 하자 그러다가 결혼 25주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그러면 그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그 여행은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늘렸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남 대표님 중간에 들으셔서 내용 잘 모르시죠? 조금 이해는 했어요. 두 네. 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금 시간에 책을 올리고 있었어요. 진재근 선생님 자리에다가 오늘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할 거는 이 책인데 이 책이거든요. 보일까 몰라. 네. 저는 또 안 될까봐 핸드폰으로 다시 켰다가 했는데 이 책은 만남이 쉽다, 데이트가 즐겁다라는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네. 제가 이제 08년도, 07년도 그때 읽었던 책인데 또다시 한번 이렇게 스쳐봤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이 책은 일본에서 결혼정보회사 하시는 대표가 쓴 책이고 국내 결혼정보회사 하시는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두 분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남녀의 그 차이, 이건 부부지만 부부 되기 전에 그 20대, 30대 그런 남녀의 차이에 대한 걸 썼는데 저도 이런 비슷한 책을 쓰긴 했는데 조금 다소 차이는 있어요. 근데 주로 저는 결혼 상담사들, 그 결혼 상담사들에 대한 상담 스킬이나 이런 걸 썼고, 이 책은 그냥 20대, 30대에 이성들이 만나서 그 결혼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성에 대한 걸 썼는데요. 또 매력적으로 그 교제 포인트라든지 또 대화의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녀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 상대에게 충분한 어필을 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책들이에요 책이.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아마 이런 이 안에 있는 조금 그 젊은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의 책이긴 해도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 가정사의 부부들 간의 생각의 차이 그리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과 남성들이 원하는 것 다소 차이가 아마 있을 뿐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책에 주는 메시지보다는 진재근 선생님이 발표한 책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남성들은 사회에 그렇게 그 어떠한 그 위치나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고 여성들은 감성적입니다. 근데 항상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처럼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것보다 시간이 허락이 되면 현재 지금 최소한 작은 시간으로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와주셔서 또 번째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 결혼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이 역주행을 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 비혼주의자들이 결혼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2차 대전 때는, 2차 대전 전후에는 결혼이 정말 필수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었지만,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그 이후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그게 그렇게 억압적으로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벌써 20년 가까이가 또 흘렀어요, 지금은. 근데 저도 이 계통의 일은 하고 있지만 뭐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자식은 다 3명이 다 결혼을 했지만 혹시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구태여 빨리 하라고는 또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모들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요즘은 부모들 의사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정권이 다 넘어가서요.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밖에 생활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늘 이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독서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